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채증명서, 그리고 그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채권자 목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관련해서 카드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부채증명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발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상속이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발급하는 문서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직접 발급이 되는 금융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금융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채증명서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 금융사에 나름의 꽤 고위직 관리에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그냥 신청이 되고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채무자 여러분들 사무실을 끼고 진행을 하실 텐데요. 보통은 그 사무실에다가 대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금융사별로 여러분들이 인감증명서를 한 부씩을 첨부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하려면은 대리인 그 위임장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는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서 뭐 직접 발급하는 거 아니고 그 지역에 연계된 이런 서류만 발급하는 전문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발급을 다 했었고, 원래도 이제 각 금융사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을 합니다. 한 2,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사이. 그런데 이제 대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 대행 수수료가 금융사 한 곳당 10,000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각 금융사에 지급했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20,000원 정도인가 그랬는데 총 제가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90,000원 정도를 지불을 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는 그 서류 발급 대행 회사에다가. 자, 그럼 한번 실제로 그 부채 증명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실제로 발급했던 제 서류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모 대부 업체의 부채 증명서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타이틀 부채 증명서 있고, 여기 이제 뭐 고객 번호, 뭐 제 신원에 관련된 정보들 나오고, 날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대출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그 날짜랑, 그리고 만기 일시, 그리고 현재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대출의 잔액, 그 다음에 그 연체 이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율도 표시가 나오고, 발급 비용 3,000원.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위직 관리에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지점장, 도장 찍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실무선에서 그냥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결제 라인을 거치는 문서이다 보니까는 금융사별로 다르긴 하지만은 모든 금융사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부채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금융사에서 고객에게, 채무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사무실에서 당시에 금요일 오후에 각 금융사별 부채 증명서를 다 발급을 했습니다. 총 이제 7군데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 모 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그러면서 이제 상담원이 하는 이야기가, 고객님 혹시 어제 저희 쪽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하셨던데 혹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좀 난처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카드 회사는 제가 연체 중이었던 상태였고요. 계속 추심 전화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법원 접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담원이 먼저 전화 와서 물어보는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먼저 물어보니까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제가 이제 카드값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물어보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그러면 법원에 접수해서 사건 번호가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지는 않았고 다음 주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그러시면은 사건 번호 나오면 저희 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저희 쪽에서 추심 관련해서 전화는 드리지 않을 거지만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는 계속 받게 되실 때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상담원이. 그렇게 이제 통화 끝냈고, 그러고 나서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는 이제 또 다른 캐피탈 회사에서도 전화 와서 똑같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랬더니만 이제 똑같이 법원 접수하고 사건 번호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추심 전화를 제가 실제로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 증명서를 발급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부 금융사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곧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금융사도 있고, 먼저 알고 전화 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부채증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역시도 어떤 카드 회사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아마 채무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그냥 대행 발급을 하시다 보니까는 본인의 부채 증명서를 직접 보게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사건 인가까지 받을 때까지도 못 봤던 서류예요. 저는 이제 제 개인회생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뒤늦게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채증명서에도 보면 기본적인 신원이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드 회사거든요. 카드 미청구 금액에서 뭐 여기 1,400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연체 금액도 한 200 얼마 있고, 총 합계에 뭐 연체 이자해서 한 1,700 얼마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모 카드 있고, 이곳 역시도 부지점장에 확인이 필요한 거죠. 도장이 여기 있죠.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채증명서를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카드 회사입니다. 이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던 카드가 두 개였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시기에는 채권 번호라고 해서 3개가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카드의 연체 금액이에요. 잔금 1,900 얼마, 여기 300 얼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카드 대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3,000만 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000만 원의 카드론을 이 카드 회사에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3,000만 원 카드론에 대한 잔액과 기타 등등 카드 잔액 1,900 얼마에서 이 카드사에 3,900 얼마, 한 4,000만 원 정도의 연체 채권이 있었던 겁니다. 채무가.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부채증명서라는 게 사실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각 금융사별로 그 양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부분이 1번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1,400 얼마 나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카드론이에요. 하지만 카드론이라고 별도의 표시를 하질 않았어요. 2번 카드 회사에도 카드론이 있지만 얘네는 카드론을 따로 표시를 했고요. 자, 한번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카드론이 있고 여기에도 카드론이 있습니다. 1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론을 따로 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카드 대금으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출이라고 카드론을 따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에게
제 서류가 접수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 권고가 나왔었고요. 그 보정 권고 상에 요 2번 카드 회사에서 받았던 이 카드론에 대한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왜냐? 우선은 이 카드론 같은 경우에 받은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카드론이었는데 소명 요청을 받았던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카드론 그리고 여기 1번에 있는 카드론 한날 1시에 받았던 것들이에요. 정확히는 1번 카드 회사에서 2천만원, 2번 카드 회사에서 3천만원을 받았던 거고, 두 군데 다 뭐 그래도 계속 갚아 나가고 있었지만 상당 금액을 못 갚았던 거예요. 절반 이상을. 그랬는데 이 부채증명서에 1번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론을 별도 대출 표기를 하지 않았고 2번 회사는 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생위원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2번 카드 회사에만 카드론 대출을 인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만 소명하라고 요청을 제가 받은 겁니다. 사실은 한날 1시에 받았고 5분 간격으로 받았던 것들이거든요. 5천만 원의 카드론을.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2번 카드 회사의 것만 법원에서는 대출로 인지를 하고 저한테 소명하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저는 그런데 뭐 숨김없이 다 하겠다라고 저는 법원에 약속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1번 회사에서 받았던 카드론도 저는 같이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1시에 받았던 5천만 원의 카드론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 뭐 저는 허투루 쓴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요. 참고로 두 군데 카드 회사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총 채무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카드 회사 두 군데 것만도. 하지만은 제 사건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도 제 카드에 관련된 부분 지적당한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각 카드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이의제기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은 저는 사실은 매우 성실한 채무자였거든요. 남한테 빌린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쓴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도 성실히 상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어서 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번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던 카드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전혀 연체 없이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결제액이 많을 때는 1억 원 이상이었던 회사여가지고 잘 봐준 것 같아요, 저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하고 헷갈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까지 부채증명서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고, 그리고 왜 법원에서 똑같은 날 받았던 1번 카드 회사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이거 뭐지? 그런 게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사건을 진행하던 사무실에다가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렇게 시원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금융사별로 그냥 뭐 표기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정도였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채증명서를 직접 본 게 아니니까는.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채무자 여러분들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부채증명서를 아마 사건 끝날 때까지 아마 보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부채증명서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각 금융사별로 부채증명서를 전부 취합을 해서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 이제 한 장에 이제 한두 장 뭐 채권사별로 다르겠지만은 거기에 각 금융사별 부채증명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채권자 목록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막 가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따로 포함을 시키지 않을게요. 이번 영상은 그렇게 이제 부채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도 금융사에서 인지하고 여러분께 먼저 전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사별로 다른 양식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도의 작은 허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일본 카드사에서 받았던 대출을 법원에서 모르고 그냥 카드 대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또한 많은 사무실들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은 그냥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정작 이제 고객인 채무자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